꼼꼼하게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 중개하는 당신의 공인중개사 도울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와 세종 4-2 생활권 지편동 새나루 마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새나루 마을은 현재 한창 건설 중에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지금 입주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행복주택인 임대주택이 이번 달 말까지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고서 어느 정도 입주가 되었나 확인을 해봤는데 많이 입주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불편을 감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새나루 마을이 입주가 시작되는 시기는 올해 10월,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는데요. 최근에 저희에게 지편동 쪽에 전세나 월세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관심들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새나루 마을은 어떤 마을이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2019년 5월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세종시는 그 당시 만 7년 만에 동시 분양을 진행했었습니다. 동시 분양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때 이곳에 청약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전략을 짜는데 고민스러웠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는 분양받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시기였었고, 따라서 위치적으로 좋은 곳은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이니 떨어질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느끼실 것이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경쟁률이 덜한 쪽으로 한번 넣어보자 이러신 분들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지금 많은 건물들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따라서 앞으로 5, 6개월 후면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단지 수는 5개 단지이지만 이곳은 민간 참여형 공공 분양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토지는 LH에서 되고 건설을 민간 기업에서 진행이 됐는데 컨소시엄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한 곳에 2개의 어떤 건설사들이 설계 공모를 해가지고서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됐던 그런 곳입니다. 따라서 단지 수는 5개지만 실질적으로는 3개의 건설사들이 나누어서 분양을 했었던 민간 참여형 공공 분양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공공 분양 아파트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민간 분양이랑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 부분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공공 분양 아파트는 85제곱미터, 국민형 같은 경우는 공공 분양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85제곱미터가 넘었던 부분들은 민간 분양으로 진행됐어서 같은 단지라도 평형수에 따라서 거기에 내가 청약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차이가 있었던 그런 단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공 분양인 아파트를 동시 청약을 하다 보니까 어느 쪽에 많이 몰렸을까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보통 경쟁률은 일반 분양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곳은 공공 분양이다 보니까 여기에 청약을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제약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일반 분양으로의 경쟁률을 보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분양의 자유로웠던 특공, 이전기간 특공을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몰렸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블록은 M1 블록입니다. 조금 이따가 위치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M1 블록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L4 블록. 즉 저밀4란 뜻이죠. M은 중밀이란 뜻입니다. 그 2개가 1, 2위를 따졌네요. 상당한 편차를 갖고 있었고 나머지 단지들은 비슷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M1 블록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1 블록은 한번 가만히 한번 지켜보세요. 어디 있냐면 금호와 신동아가 건설하고 있는 그런 위치인데요. 위치가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이유는 누가 보더라도 좋은 위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적인 입지는 바로 그 위에
BRT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도보로 3분 정도 가면 BRT인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 바로 밑에 초등학교를 품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학군 입지도 좋았고 바로 그 주변으로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애만 위치는 상당히 좋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특공을 넣으시는 분들이, 이 정도 특공들이 많이 몰렸던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퍼블로, 그림상으로서는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인데요. 이 부분은 많이 특공보다도 오히려 일반 분양에서 상당히 많이 몰렸었는데, 그 이유는 엘퍼인 이 부분은 대형 평수입니다. 85제곱미터 밑이 없습니다. 다 85제곱미터 이상인 그런 평형이었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도 많이 청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집중적으로 몰렸던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비슷비슷했던 그런 그 경쟁률을 가졌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4-2 생활권은 입주일이 언제인지 한번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입주를 시작하는 단지는 자이 이편은 세상 1단지입니다. 괴하산 남쪽에 위치해 있는 1200세대의 대형 평수인 아파트가 가장 먼저 입주를 시작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휴 예민지 2개 단지하고 어울림 파밀리의 센트럴 2개 단지가 11월 달에 입주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동시 분양은 아니었지만 역시 컨소시엄 방식으로 공공 분양을 진행했었던 하늘채 센트럴 빌이 2단지가 12월에 그리고 내년 4월에 8단지가 입주를 시작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분양이 됐었던 신혼희망타운 새나로마을 10단지가 8월에 입주를 시작하는데요. 내년 8월에 신혼희망타운은 3분의 2 정도는 신혼희망타운으로 분양이 됐었고요. 3분의 1 정도는 행복주택인 임대아파트로 아마 계획이 됐을 것입니다. 보통 여기 4-2 생활권의 공공분양 아파트의 평단가는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데 비해서 저렴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평당 1,100만 원이 조금 안 됐었던 것 같았었어요. 좀 위치가 좋고 좋은 데는 1,100이 약간 넘었었던 것 같았었는데,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980만 원 선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이렇게 입주가 시작이 돼서 올해 10월부터 내년 8월까지 거의 모든 단지들이 입주가 진행될 것이고, 그러면 4-2 생활권에 아직 입주가 남아있는 부분은 아직 분양이 안 된 주상복합단지 몇 개 단지들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4-2 생활권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세종시는 커다랗게 6개 생활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의 생활권은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4-2 생활권은 4생활권인데, 4생활권의 주요 기능은 대학과 연구입니다. 4-2 생활권의 동명칭이 무엇이냐면 지편동입니다. 뭔가 느낌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곳은 세종시고 세종대왕이 가장 아꼈던 부분이 지편전 학자들이었죠. 즉, 이 4-2 생활권이 지편동인 부분은 바로 이곳에 다른 동에서는 가지고 있지 못하는 지편동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편동에는 다른 동에는 존재하지 않는 대학이 존재합니다. 즉, 대학 캠퍼스가 이곳으로 들어옵니다. 그 도시에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지편동인 4-2 지역이 발전되기를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바라는 입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택 공급, 추가 공급 대책이 나오면서 세종시에 13,000세대를 추가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부의 전반적인 방향이, 그리고 세종시에 할당된 어떤 주택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3,000호 중에서 4,900호를 기존의 대학 부지의 일부를 주택으로 전환해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었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원래대로의 계획대로 이 4-2 생활권의 대학 부지는 좀 갔으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이유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학이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 도시에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현재 세종시에는 대학교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냐면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연령대가 20대 초반인데요. 세종시에는 20대 초반인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 아들도 현재 대학생이거든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는 여기서 온라인 수업으로 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가 끝나면 세종시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대학교로 가겠죠. 그만큼 대학이 그 도시에 없다고 하는 건 20대 초반에서 중반인 정말 어떤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가장 자유로운 그 세대가 그 도시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저는 이것이 커다란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4-2 생활권에 기존대로 대학 캠퍼스들이 들어와서 젊음이 넘치는 그러한 지역이 활성화되고 문화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곳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일부 주택으로 전환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4-2 생활권에는 이 지편동에는 다른 동에는 존재하지 않는 대학이라는 것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학 주변으로 문화 형성들이 될 것이고요. 그 젊은이들이 많이 움직이는 젊음의 도시가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 4-2 생활권인 지편동을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지편동에는 세종시 건설 지역의 다른 동들이 갖지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곳에는 도시형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옵니다. 세종 테크밸리가 4-2 지편동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종시는 행정도시다 보니까 주로 행정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이나 연구기관들이 주로 들어와 있는데, 즉 앞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먹거리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 먹거리에서 즉 자족도시로의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건설지역 안에서 만들어지는 산업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현재 세종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개는 세종시 건설지역 밖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어 있죠. 일반 산업단지나 아니면 다른 도시로 출퇴근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세종시 자체 내에서 먹거리를 완성해 나가기 위한 어떤 성장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업종들은 첨단 업종들이 주류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냐면 사실은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대학도 이쪽으로 들어오고 산업단지도 이쪽으로, 도시형 산업단지도 이쪽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이곳이 산학연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산업하고 학교하고 그 다음에 연구단지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그러한 곳이 바로 지편동입니다. 지편동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그런 도시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세종시의 어떤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해서 무언가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동네로 성장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지편동은 눈여겨볼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혹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청자분들은 이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될 산업들을 육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의 거점 지구가 신동, 둔곡, 도룡동에 있습니다. 신동지구에는 무엇이 있는 거냐면 중이온 가속기라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중이온 가속기는 수소나 헬륨을 제외한 중이온, 무거운 이온인 거죠. 이온화되어 있는 그 부분을 가속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는 거냐면 동위원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동위원소는 양성자수는 같지만 중성자수가 달라서 화학적인 성질은 동일하지만
물리적인 성질이 다른 새로운 어떤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것이 왜 필요한 거냐면 앞으로 신소재나 아니면 의학 분야에 대해서 발전을 급속히 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중이온 가속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오창 쪽에 방사광 가속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방사광은 전자를 가속을 시키는 장치인데요. 왜 가속을 시키냐면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방사광 가속기는 그냥 커다란 현미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그 원자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인데요. 즉 여기 중이온 가속기나 방사광 가속기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신소재를 만들고 또는 의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라고 국가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거점지구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세종과 천안과 청주는 바로 기능지구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세종에서의 기능지구의 일부가 그래서 4-2 생활권 지편동에 연구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이 부분은 세종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전, 그 다음에 세종, 천안, 청주가 커다랗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부분에 무엇이 발달해야 되겠어요? 교통 부분이 발달해야지만 되겠죠.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따라서 세종시 동부 쪽으로 많은 지금 도로들을 뚫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종시 북왕역하고 북대전 IC 사이로 12.7km의 도로를 2027년까지 개통하겠답니다. 자,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 현재 세종시하고 대전하고의 BRT 도로가 있거든요. 그거와 더불어서 이쪽에 물류를 책임질 것입니다. 즉 이쪽은 상당히 교통이 발달하게 될 것이고요. 4-2 생활권에서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는 겁니다. 현재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즉 4-2 생활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대개는 연구단지 쪽이나 아니면 그 청주 쪽으로의 이동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편리한 교통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4-2 생활권은 교통의 동부권의 요지가 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2 생활권, 새나로마을 지편동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각 단지별로 자세한 사항들은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찍을 기회가 있으면 찍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월부터 입주를 진행하시는 지역 주민들 대단히 축하를 드리고요. 혹시나 어떤 사정 때문에 입주를 못해서 전세를 내는다거나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중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쪽 지편동의 특징들을 보시고 이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중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쪽 부분에 리얼뷰라고 하는 항공 영상을 찍어 올리시는 세종시 분이 계신데 그 영상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의 일부를 요 말씀이 끝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영상을 찍어 올리시는 리얼뷰 관계자분한테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